네, 지난 시간에 진짜 고기가 몸에 좋은가 하면서 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당뇨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고탄수화물, 당분 섭취로 발병하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 때문이죠.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인체 근육세포를 들여다보면 지방 입자가 축적되면서 당이 흡수를 막고 인슐린 저항을 늘린다고 합니다. 즉, 당분을 먹으면 혈류에 포도당이 흐르고 혈당이 올라가죠. 근데 이 포도당이 축적된 지방 때문에 원래 목적지인 세포에 가지 못하고 그냥 혈액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거고 전체 당뇨병의 10% 정도입니다. 인슐린이 소량 분비되거나 제대로 작용이 안 되는 상태인 제2형 당뇨병이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합니다. 설탕이 많은 쿠키를 먹어서,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비만 편에서도 말했지만 그 쿠키 안에 들어있는 건 설탕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버터와 쇼트닝이고 이 지방들이 비만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도당이 인슐린에 의해 세포로 가지 못하는 건데, 이건 말하지 않고 당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졌다, 당뇨병은 탄수화물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원인은 빼고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률이 반비례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육류 섭취가 관련성이 높다고 하네요. 제가 1편 비만 편에서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은 비만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했죠.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지방을 먹어야 직접 체지방으로 가서 비만이 된다 그랬죠. 비만은 당뇨병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9건의 유력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에 붉은 고기 100g 섭취 대비 매일 100g의 붉은 고기를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률이 19% 증가하고요. 일주일에 가공육 50g 섭취 대비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률이 51% 증가합니다. 매일 100g을 먹으면 이거의 또 2배가 됩니다. 당분도 영양분은 없고 순수 열량이니까 몸에 그리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당분을 먹는다고 몸에 당장 염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대부분 글루코겐으로 축적되거나 열량으로 소모가 되죠. 1940년대 월터 캠프너라는 사람의 쌀 다이어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기로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고탄수화물, 저지방, 저단백, 저염식으로 백미, 백설탕, 과일 주스를 주로 먹였고 하루 2000에서 2400kcal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채식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 지방이 없는 살코기와 생선, 소량을 허용했는데 악화되면 다시 완전 채식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이 문제인 사고체 신염, 시신경 유두부종인 여성이 2달 만에 망막출혈과 시신경 유두부종이 해결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환자의 93%가 평균 콜레스테롤이 떨어졌고 고탄수화물 식사가 혈당을 낮추고 2형 당뇨병을 고치는 많은 사례를 보여주었죠. 1975년에 106명 고도비만 환자들이 이 식이 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평균 63.9kg, 최소 4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5개월에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고혈압 환자들도 혈압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서 눈에 있는 망막 질환도 개선시켰고요. 당뇨병 환자의 당뇨 망막증 또한 개선시켰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도 큰 효과를 보였고요. 제가 단백질 편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박사도 신체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신부전이 있는 환자를 다루는 캠퍼너 박사는 불필요한 단백질이 과도하게 신체에 들어와서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신체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쌀, 과일, 설탕에서 얻고 신체 장기에 무리를 주는 소금, 지방, 콜레스테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 신체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백미, 백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중심이라 비타민 보조제를 권했으나 통곡물, 채소, 과일 중심의 자연 식물식을 하게 되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구글에 월터 캠퍼너를 치세요. 그러면 이재준의 몸마음 연구소 블로그가 처음에 뜰 거예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 보면 좋겠습니다. 단 비타민 B12는 채식에서 얻기 힘들어서 영양 강화 식품이나 비타민 보조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흡수율, 전구체 등 어려운 내용이 또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철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에 함유된 철분은 동일한 형태가 아닌데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철분은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헤모글로빈 색소 성분인 햄 형태입니다. 이거를 햄철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비햄철인데 콩, 시금치, 견과류에 들어있고 물론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있죠. 보통은 이 햄철이 인체에 잘 흡수돼서 더 좋다고 하는데 햄철이 사실 나쁜 영향을 주는 철분이고 빈혈이 때론 인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햄철은 암과 심혈관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햄철을 적게 섭취했을 때보다 많이 섭취했을 때 관상동맥 심장병 위험성이 31%가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고요. 식도와 위의 소남종과 관련이 있으며 대장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주로 붉은색 육류와 연관이 있고 햄철이 원인으로 지목된 연구들이죠. 이 어린이와 여성 절반 가까이가 비만을 앓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있어요. 이런 영양 부족 국가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 철분 부족이 유전질환, 만성염증 또는 기생충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탄자니아 학생들의 경우 중증 빈혈의 73%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십이지장충 감염으로 유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기를 보내준다고 빈혈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 놀라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빈혈이 말라리아, 결핵, 심지어 HIV, 에이즈죠? 이거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인체에 생존하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한데 인체 철분이 부족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번식해서 면역 체계를 압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건강검진 하니까 의사가 내 혈관은 고기를 안 먹은 것처럼 깨끗하대, 나 완전 고기 체질인가 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일단 고기를 안 먹은 것처럼 깨끗해, 이 말은 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MRI 찍고 정밀 검사하고 이리저리 해서 원인이 나오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받고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 자신에게 하는 자위의 행위입니다. 보통 심장병, 당뇨, 암 등의 질병을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이 걸렸던 병에 똑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 질병에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 변수로 환경,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올바르게 바꿔서 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고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과해서 그렇지 고기는 적당히 꼭 먹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물론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지만 고기를 먹던 분들에게 갑자기 고기를 뚝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양을 고기로 채우던 분들이 갑자기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몰라서 영양 부족이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 문화, 음식 산업 이런 게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고요. 고기의 적당한 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안 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고기를 먹기,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갑자기 다 드시면 안 되고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 의견, 질문, 반론 모두 다 환영하니까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